2021년 9월 금호는 송리산 고속을 매각했습니다. 매각 이후 송리산 고속 차량들은 동부고속의 도색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동부고속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인수된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송리산 고속은 다른 대기업 그룹인 HDC에 인수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송리산 고속은 동부고속의 계열사이자 코리아 와이드의 계열사입니다. 2021년 9월 동부고속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송리산 고속을 인수했으나 동부고속이 코리아 와이드에 속해 있어 송리산 고속은 코리아 와이드 계열사로도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송리산 고속의 단일 규모 자체는 작은 편이지만 코리아 와이드 자체는 경북고속을 중심으로 몇 가지 버스 회사들과 교통 외 사업 영역까지 끼고 있을 정도로 규모는 조금 큰 편입니다. 차량 도색이 동부고속 도색이다 보니 차량 도색만 보고 동부고속이 청주나 남부지역에서 운행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정도인데요. 동부고속은 이미 2018년에 남부지역 노선들을 정리했고 청주에는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신 거는 동부고속이 아니라 송리산 고속 차량입니다. 송리산 고속이 코리아 와이드 계열사로 편입되기 전에는 금호 아시아나그룹에 속해 있었는데요. 2008년 금호 고속이 당시 송리산 고속을 인수하면서 송리산 고속은 최초로 대기업 그룹의 품에 들어갔지만 약 13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경영 문제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어지는 챕터에서 이야기해봅니다. 그 전에 여기서 HDC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HDC 그룹은 대기업 그룹으로 이 그룹에 속해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 아파트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HDC 그룹 자체는 용산역의 민재역사 사업도 하고 있지만 순교통 관련 사업과는 연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HDC가 여기서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계열사 매각 때문입니다.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등 다른 기업을 인수하며 금호가 사세를 확장했는데 대우건설은 시공 능력은 최상급이었지만 대우그룹의 부도로 인해 해체된 이후 한 차례 워크아웃을 겪었고 대한통운은 과거 모계열이었던 동아그룹이 1990년대부터 경영위기와 워크아웃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을 금호에서 인수하면서 운송과 건설 부분 강화를 꾀하였지만 정작 사세 확장 후 안정화는커녕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도래하고 경영 상태가 크게 악화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다른 곳에 매각됐습니다. 두 곳의 매각 작업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못해 한때 금호고속이 사모펀드에 매각되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다시 인수되는가 하면 또 다른 계열사의 매각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2019년 7월 25일 금호산업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매각에는 아시아나항공과 각종 계열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배구조상 아시아나항공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계열사에서 송리산고속이 지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의 인수전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된 채 각종 대기업 그룹이 인수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매각 인수협상 대상자로 HDC가 결정되고 본격 인수 준비를 시작했지만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아시아나항공이 9조 원이 넘는 부채를 기록하였고 HDC와 재무적 투자자 미래에셋 대우가 7대3 비율로 인수를 진행하는 식으로 HDC가 1조 7,500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항공사의 대규모 자본 투자가 진행되어야 하고 부채 비율의 급격한 변화가 수반되거나 현대산업개발 부채 증가도 예상되어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우려됐습니다. 정몽규 HDC 회장은 즉시 인수 작업을 벌이고 항공사를 조속히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얼마 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으면서 항공업계가 위축되고 항공사는 자본 잠식에 빠져 인수 작업을 무기한 연기하기에 이릅니다. 항공사의 채권단 산업은행이 한때 공동투자하는 식으로 HDC가 인수하는 가격을 낮추는 방안까지 제안했지만 HDC는 재무 악화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부정적인 감사 의견 등의 이유로 줄곧 재실사를 요구하면서 둘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협상이 결렬됐으며 결국 9월 11일 공식적으로 산업은행에 의해 매각 무산이 선언됐습니다. 매각이 무산되면서 이때 송리산고속이 타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일도 없던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HDC 그룹이 정식으로 인수했다고 해도 계열사를 다시 매각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항공사의 부채 문제로 현금 흐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던 상황에서 항공업계에서는 대규모 구조 조정을 예상했고, 송리산 고속 지분을 가진 금호 TNI가 HDC 그룹 입장에서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어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이미 2019년 12월 중에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약 2개월 뒤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HDC 그룹과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송리산 고속 지분을 소유한 금호 TNI를 재인수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금호 TNI가 항공사의 손자 회사인데 HDC 그룹이 인수하면 지주회사가 고손자 회사 지분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후로 송리산 고속은 2021년 9월 동부고속을 포함한 컨소시엄에게 따로 매각되면서 동부고속의 계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해안고속과 경남고속 등 과거에도 모기업이 몇 차례 바뀌었던 송리산 고속은 금호 아시아나그룹에 속해 있었을 시절 모그룹의 경영부실 문제를 안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매각이 추진되면서 주인이 이리저리 바뀌는 운명을 2020년대에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저가 항공사를 포함한 다른 계열사들과 함께 현재 한진그룹과의 합병을 추진해 현재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승인이 끝나는 대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은 화물항공사 에어인천에서 인수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항공동맹 단일화도 예고돼 있어 스카이팀 소속의 국내 풀서비스 캐리어 항공사만 남습니다. 한 대기업 그룹의 경영부실이 버스업계와 항공업계에 큰 지각 변동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만일 송리산 고속이 HDC에게 매각됐다면 어땠을까요?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통매각이 아닌 분리매각을 했을 때 기준입니다. 금호를 제외하면 대기업이 없었을 고속버스 업계에 또 다른 대기업이 발을 들인다는 것과 송리산 고속이 회사는 달라도 대기업 그룹의 품에서 경영할 수 있다는 점이 주어졌을 테지만 이미지 전체를 생각하면 좀 좋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났던 건물 붕괴 사고와 각종 건물 하자 문제로 HDC의 이미지가 크게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송리산 고속은 버스 운행을 주로 담당한다지만 고속버스 회사를 향한 시각의 변화는 아예 없을 것이란 보장은 아무래도 서지 않습니다. 송리산 고속이 코리아 와이드 계열사로 편입되고 난 이후 시점에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업계에 다른 대기업 그룹이 새롭게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한 고속버스 회사가 타 대기업으로의 매각 작업을 벌인 일은 송리산 고속의 사례가 처음이 아닌데요. 코오롱 TNS가 2002 월드컵 휘장 사업을 했다가 실패하고 부도나면서 코오롱 고속이 금호 고속에게 매각된 적이 있습니다. 코오롱 TNS 자체가 코오롱 그룹에 직접적으로 속하진 않았어도 대기업 고속버스 회사로 볼 수도 있던 곳이었다는 점에서 송리산 고속의 HDC로의 매각 작업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대기업 고속버스 회사가 타기업으로 매각하는 사례도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구 동부그룹에 있었던 동부익스프레스가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동원그룹에 인수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 동부그룹이 세계 금융위기를 맞이하고 경영위기를 겪으면서 익스프레스가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동원그룹이 이것을 인수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원그룹이 매각하면서 고속버스 사업은 현재의 코리아 와이드에게 돌아갔습니다. 송리산 고속이 금호 아시아나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 품에 있었다가 매각되었다는 점에서 역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